분명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하는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또 뭐 별일이 있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 바로 무단횡단 이야기입니다. 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또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무단횡단 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고가 난 후 다리가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때 막 울었어요. 너무 막 놀래가지고 막 펑펑펑. 네, 저 지금 여기 사고 난 현장에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랬더니 저는 놀란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기 힘들었던 그날의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출근길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 왼쪽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 틈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와 부딪힌 겁니다. 제가 트는 대로 같이 따라온 거예요. 저 있는 쪽으로 같이 뛰면서 여기를 잡고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그분이 이제 갈비뼈에 금이 가셨다고 해서 3주 입원하고 퇴원하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부상이 심하진 않았던 상황. 그런데 할머니가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 앞쪽에 일행이 계셔서 그쪽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차를 미처 못 보고 제가 이제 인도 쪽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거나 하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제보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40km로 달리다가 무단횡단을 한 사람과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무단횡단이고 그리고 4차선 도로고 황색선이 2개라 당연히 이제 제가 과실이 0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보험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과실이 9다.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도 못 피하고 이건 불가항력이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할머니를 발견한 지 단 1초 만에 발생한 사고. 물론 이제 그분에게 내가 어떤 뭐 책임을 물으려는 거는 아니지만 이 법 자체가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제보자에게 과실의 90%를 떠안긴 근거는 뭘까요? 보통 보행자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다 상대적 위험성도 적고 속도도 느리니까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보통 적용하는 것을 일명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규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다만 그 보험 약관에 보면 그 보행자에게 아무리 과실이 많더라도 그 치료비만큼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억울한 건 할머니의 치료비를 낸 것이 아니라 사고의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과연 교통 전문 변호사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제보자 차량으로서도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에 급조등은 했지만 풀브레이크까지 밟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무단횡단자의 과실 90%, 제보자의 과실 1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면 할증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과실 비율은 운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사고의 경우 합의가 끝나서 돌이킬 수 없게 됐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하기 전에 과실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겠습니다.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8,900여 건. 그로 인해 500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8,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서울의 한 사고 다발 구역을 관찰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태연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경찰차가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게 보이시죠? 심지어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위태롭게 도로를 건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워낙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가끔 나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다칠 때는 그러는데 지금 괜찮아요. 여기서 또 저기 있고 사가 막 건너잖아요 저렇게. 네, 많이 건너요.
서울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바로 종로 3가역 주변인데요. 지난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사고만 모두 54건이었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종로 3가역 종로회가 사이에 사고 위험은 높다고 보고 있고 노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주변에서 음주하시고 이제 뭐 도로에 누워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문제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일반 보행자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건데요. 이 무단횡단 사고의 치사율은 5.3%로 일반 보행사고의 치사율 3.5%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횡단보도로 신호를 지키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한 횡단보도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도로가 사고 현장으로 돌변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히고 만 건데요. 사고 당시 주행신호는 초록색, 보행신호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이런 사고는 처음이거든요. 횡단보도 있는 쪽에 택시가 없었다면 나오는 보행자를 봤을 건데 택시 앞에서 나오면 바로란 말이죠. 사고를 좀 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충격이 커 보이는 상황. 보행자가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갈비뼈나 그쪽에 골절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정류장에서 승차하려고 급한 마음에 뭐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사고 지점에는 도로 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보행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신호를 어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스티커는 발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운전 운행 위반으로 해서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았죠. 받아들이기가 좀 힘이 들었죠. 그래서 의제기를 법원 쪽에 했었습니다. 오히려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제보자는 초록색 신호를 보고 직진했을 뿐인데 이 사고로 범칙금은 물론 벌점까지 받아야 했다는데요. 안전운전 불이행을 통고 처분하고 그 부상에 대해서 벌점 15점 추가로 해서 총 25점 아마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재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고 지점에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다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고요.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실 비율만큼 무단횡단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니까 자차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횡단보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할 말도 안 나네. 그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되게 놀라면 사람이 말이 안 논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상황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언가에 홀린 것만 같았던 그날의 사고는 몹시도 어두운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퇴근하고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길. 옆차로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부딪힌 건데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사고 영상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119 신고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이송 조치하였고요. 골반만 그냥 미세 골절로 수술 없이 침상 안정으로 해가지고 뼈가 붙을 수 있으니까 4주 골절 치료 후 침상 안정도 약 8주간 필요하다 해서 약 8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보행자는 제보자의 차를 못 봤을까요? 제가 혹시 차 오는 거 보지 못하셨냐 이러니까 그쪽에서 제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충돌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처리됐습니다. 전멸등 앞에서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것도 맞고요.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피해자도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완치됐으니까
그걸로 다행이죠. 제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으로 500만 원, 벌금으로 400만 원을 내야만 했다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본인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반대편 저기서 이제 보행자가 넘어왔거든요. 제가 이쪽 편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사고 지점은 노란색 전멸 신호등이 있는 왕복 2차로, 따라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인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죠. 보행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 색깔로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신발하고 줄이린 그 줄무늬밖에 안 보였거든요. 무작정 자기가 제 쪽 차가 오는 방향을 안 보고 달리기만 했던 상황이에요. 제 아무리 전방주시를 잘 아는 운전자라도 깜깜한 밤에 보행자를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뜻하지 않은 인사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보행자의 옷 색깔이 특히 야간 사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보행자의 의복의 색깔만 바뀌었을 때 정지를 하는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은 검은색과 흰색 옷 그리고 안전조끼를 입은 인형을 두고 진행할 텐데요. 가장 먼저 횡단보도 위에 선 것은 검은색 옷을 입은 인형입니다. 자, 실험 차량 출발합니다. 횡단보도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도심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로 달릴 때 운전자는 검은색 인형의 몇 미터 앞에서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전방 15m 앞에서 간신히 멈췄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인형의 윗옷만 흰색으로 바꾸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량이 멈춘 거리는 전방 28m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형에게 안전조끼를 입히자 운전자가 44m 앞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에서 이제 밝은 색 옷으로 바꿔서 입는 것만으로도 그 보행자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빨리 인지하는 것이 이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형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시점, 즉 인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25명의 운전자에게 시속 50km로 달리게 하자 검은색 옷을 입은 인형은 평균 45m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인형은 평균 60m 앞에서 속도를 줄였고요. 안전조끼를 입은 인형은 평균 160m 앞에서 알아챘습니다. 검은 옷에 비해 안전조끼의 시인성이 무려 4배나 높은 거죠. 밤에는 옷의 색깔에 따라 사고의 위험 정도가 달라집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상식. 네, 이제 어두운 색깔, 검정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보행자 스스로가 식별을 도와주는 안전장치를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전 의복을 포함을 해서 어린이용 반사 성능이 있는 액세서리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반사 테이프가 부착된 지팡이를 시중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일산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자 놀랍게도 도로 전광판에 보행자 조심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보행자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 양면에 설치된 LED 바닥 경고등이 점등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30m, 50m 전방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알아보게 돼서 서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다가서면 열화상 카메라로 인식해 LED 바닥등이나 전광판의 메시지를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건데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밤에 보통 이거 불빛이 없으면 보통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근데 이게 불빛이 있어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 멀리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거리 대략 한 50m 전방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얼마나 속도를 줄이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 20m 전방에서는 차량 평균 시속이 35km였던 반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는 평균 시속 28km로 대략 7km가량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1000여 대로 효과를 분석을 하였었고요. 1000여 대 중에 약 83.4% 정도가 이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감속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차량의 접근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차량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바닥에 경보 이미지가 뜨고 알림음과 동시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진동이 울립니다. 시각, 청각, 촉각을 이용한 3중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데요. 미리미리 핸드폰으로 알려주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신호 기다리지 않아서 훨씬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미리 차가 오는 걸 알려주니까 또 위험도 덜한 것 같아요. 시선이 아래에 있는 어린이나 걸음이 느린 노인,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건너는 일명 스몬비족에게 효과적일 것 같죠? 지금까지는 차량 중심의 그런 안전 사고 감소에 대한 중심을 연구들을 하였는데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양시 및 제주도에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무단횡단을 막으려고 설치해놓은 중앙분리대까지 뛰어넘어버리는 사람들. 보행자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위험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길을 건너야겠습니다.